네, 요즘 이제 반려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케어를 해주면 나와 같이 공존하면서 이웃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사회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존이란 타이틀을 가지고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장소에 와서 반려인들을 만나고 함께 궁금해하는 내용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흠뻑 지워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집에 가족이 안 기다리고 강아지가 기다리신다. 그렇죠. 반려동물은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항상 같이 있다 보면 누구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떠오르죠. 또 실질적으로 또 집에 가면 또 제일 반겨주는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 누구죠? 그랬더니 강아지래요. 네, 역시 제일 많이 찾는 것도 역시 우리 반려견이죠. 반려동물은 어찌 보면 여러분과 같이 함께 생활하면 뛸래야 뛸 수 있는 관계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다 보면 걔가 나를 물어도,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차를 같이 타고 이동을 했었거든요. 이 진도견 보호자님이십니다. 진도견 보호자님이신데 그분을 자기를 문대요. 나를 참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물어, 한 번씩 물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씩 무는데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들어도 좋아요. 힘들어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안 물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행동의 변화를 시켜주는 그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도 교육을 가장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나는 교육을 정말 잘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시켜야 될지 잘 모르시죠?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사회화과정 산맥 경계 교육과 훈련이고요. 기본 예절 교육을 왜 시켜야 되는지, 보통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교육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육을 왜 시킬까? 왜 시켜야 되는지 이제 어떤 목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견 왜 굳이 내가 교육을 시킬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정말 바르게 생활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은 필요하다.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나 뭐 이것에 대해서 쭉 들어갈 겁니다. 자, 반려견 임하기 전에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반려견 교육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이제 반려견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나에게 던져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집에 가셔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연습은 해보실 거예요. 그렇죠? 예, 연습하려고 또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한번 던져봤어요. 야, 하지마, 안 돼. 말을 던져봅니다. 근데 걔가 딱 쳐다봅니다. 어떤 아이는 말을 들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듣지 않을 겁니다. 안 들면 어떻게 하죠? 그래, 너는 그렇지 뭐 여기까지지. 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이 포기하는 것은 내가 교육 시작할 때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시작했을 때 며칠만 꾸준하게 내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져주시고 시작하면 교육하는 재미가 굉장히들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교육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교육, 예를 들어서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와, 옆에, 하우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이 교육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산책입니다. 산책. 여러분들 산책들 많이들 하시죠? 네, 산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산책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산책을 시켜야 될지 방법에 대한 그런 목적에 대한 것을 정립하는 것이 좋다. 자, 바뀌는 것은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교육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은 걔가 바뀌길 바라기 이전에 누가?
예.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걔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의 메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서 걔가 말을 잘 듣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결국은 보호자가 중간에 포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내가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을 먼저 인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해요. 여러분들 우리 반려견들 다 사랑하시죠? 과연 다 사랑하시는데 과연 내 개가 아닌 다른 개들까지 다 사랑하실까? 한번 저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보면은 걔는 다 좋아하지만 남의 개보다는 오로지 누구에게? 그쵸. 내 개만 소중하기 때문에 남의 개에 대한 배려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다? 서로들 간에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의무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주변에 있는 친구분에게 무엇을 시킬 의무가 있냐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바뀔 것은 걔를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꿔보자. 내가 먼저 개선을 해보자. 내가 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문제견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먼저 실천해보자. 이런 것이 처음 마음가짐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에 시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이다. 자, 반려견과 함께 할 것인가? 애완견으로 기를 것인가? 여러분 요즘 이제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잘 쓰셔야 안 쓰셔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제 반려견, 반려동물, 내짝, 이런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들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 반려견이 될 수가 있지만 문제가 많아지고 이 아이들에게 버려지거나 또는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반려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애완견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반려견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교육은 반드시 시켜줄 필요가 있다. 자, 큰 맥락에서 이런 틀을 가지고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갈게요. 자, 생후 5개월부터 경계심이 급속히 강해지는 시기이다. 생후 5개월.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육. 언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육은 언제부터 하죠? 물어보면 그래요. 문제가 생겼을 때 훈련소 갖다 맡겨야죠. 그렇죠. 자, 교육이라는 것은 개들이 생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예절 교육이라는 것은 생후 3개월부터 내가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5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경계심이 형성이 된다 그러죠. 우리 아이는 굉장히 점잖아, 착해, 이뻐, 사랑스러워. 애기 때는 다 이쁘죠. 굉장히 사랑스럽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아지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자, 생후 3개월 정도 되면 사회성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사회화가 좀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사회성, 동족에 대한 사회성, 환경에 대한 사회성, 소리에 대한 사회성. 사람, 동족, 환경, 소리. 이해 가시죠? 네. 이것이 어린 강아지 시기에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3개월, 4개월, 5개월, 그래서 5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개들이 이제 지짐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강아지들은 변성기라는 것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후각, 청각, 시각, 촉각, 이 오감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고요. 생후 5개월이 되면 뭐가 오죠? 이갈이가 옵니다. 이갈이가 오고요. 그 다음에 10개월 정도 넘어가면 이성의 단계, 서열의 단계가 또 넘어오기 시작을 하죠. 우리 아이는 강아지 시기에는 굉장히 착하고 이쁜데 언제부턴가 짖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짖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작아 커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강아지 때는 물고 노는데 어땠어요?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죠? 귀엽죠? 무는 것도 귀여워. 그래서 신나게 어떻게 했어요? 더 물게끔 장난치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한 번 물리면 아파 안 아파요? 아파요. 눈물이 핑 들어. 그러니까 이놈 새끼 하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했어요? 잘못 야단치면 걔는 뭘로 바뀌어진다? 경계심으로 바뀌어진다. 경계심이 바뀌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지는 거거든요.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통제하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왜요? 한 번 물려 참아요. 두 번 물려 어떻게 해보려고 한번 걔와 싸워요. 세 번 물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어떻게 해요? 피하게 됩니다. 피하는 순간 벌써 서열은 누구에게? 우리 아이에게 바뀌어진 그런 문제가 되더라. 자, 보통 문제견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여기 첫 번째 보면 사람을 따라다니는 반려견. 강아지 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늘 나는 어떻게 했어요? 안고 있었죠. 그 다음에 걔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잠잘 때 같이 잠을 자죠. 같이 잠을 자기 시작을 했고 TV 시청을 하거나 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어디 있어? 내 무릎에 와 있어. 그쵸?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는 대로 걔가 어떻게 했어요? 움직이는 대로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쵸? 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따라오는 것도 이뻐요? 안 이뻐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쁘단 말이죠. 나만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보이지 않으면 걔가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게 변했어요. 어떻게? 짖고 울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난리 나게 되죠. 이렇다 보니까 분리불안이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잠자리. 여러분들도 잠자리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잠자리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떨어져 자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반려견들을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죠. 함께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걔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켰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떨어지더라도 걔가 충분하게 혼자 잘 수 있는 환경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미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됐어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원인은 안아주기, 잠자리 같이 하기. 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분리불안이 됐고 문제견이 됐더라. 그래서 같이 잠자기, 안아주기. 이것은 어떻게 해라?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고 싶을 때 안아주시고 잠자고 싶을 때 같이 잠을 함께 잡니다.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라? 냉정하게 떨어지는 것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요즘 최고 고민거리 1번이 분리불안입니다. 두 번째가 무는 거. 세 번째는 뭐죠? 대소변 짖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됐어? 바뀌어졌죠. 자, 불행한 반려견이 있고요. 행복한 반려견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칭찬과 야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교육시키는 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불행한 반려견. 여기서 이제 야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칭찬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 칭찬 어떻게 하시죠? 옳지, 좋아, 잘했어, 이쁘다. 그쵸? 야단은 안 돼. 근데 야단보다도 잘못된 무엇에 의해서, 보상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버릇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간식 먹자, 깎아 먹자 하면 걔가 어떻게 하죠? 짖는 개들 있어요. 좋아서 빨리 달라고 막 짖는 개들 있어. 근데 간식 먹자 그러면 딱 앉아서 딱 쳐다보는 개들이 있고요. 간식 먹자 그러면 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빙빙 돌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십니다. 근데 간식 먹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개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간식 먹자 하니까 걔가 신나게 짖으니까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줘요. 빨리빨리. 또 이래 하다 보니까 걔들이 어떤 게요? 내가 짖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똑같습니다. 산책할 때도 산책 가자 하면 벌써 어디로 가요? 현관문으로 바다닥 뛰어나가죠. 예. 현관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빨리 오라고 짖어. 그쵸? 목줄 매면 후다닥 하고 또 뛰쳐나가. 그쵸? 막 짖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짖으니까 빨리 나가야 돼. 그것이 또 교육이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잘못된 행동에 길들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더 재미난 거. 혹시 강아지가 누굴 더 좋아해요? 안고 있을 때 아빠가 툭 때렸어. 좋아, 싫어요? 걔가 으르렁 걸 짖으면. 아빠가 내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아빠가 와서 때리는 신용을 했어요. 근데 걔가 앙앙앙 진짜 못 때리게. 좋아, 나빠요? 나빠요? 다른 생각입니다. 보통 이 물림이 이 버릇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같이 이제 가족 간에 있다가 내가 안고 있는데 와서 누가 탁 건드리니까 걔가 막 짖어. 날 지켜주잖아요. 지켜주니까 좋다고 어떻게 했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가족이 내 옆에 오질 못해. 이런 것이 잘못된 행동, 집에서 하는 행동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 정확하고 걔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자, 기쁘면 좋은 반응을 한다. 걔들이 우리의 교육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칭찬과 야단 속에서도 뭐냐면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칭찬해서 행동 교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제일 먼저 기억되는 것이 뭐예요? 안 돼! 목줄 채는 거. 그쵸? 방송에서 그것만 보여주니까 나는 나쁜 사람. 전 목줄 그렇게 많이 안 채거든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옳지 하니까 폼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목줄 딱 하고 안 돼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넘쳐나니까 맨날 그거 보여주니까 저는 목줄 채고 동물 학대하는 사람으로 막 비춰지고 오해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걔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는 포인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칭찬과 야단이라는 구분을 어떻게 해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칭찬과 야단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한다 못한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걔에게 더 안 될 소리 많이 하지 잘했다 소리 많이 안 할 겁니다. 걔들은 옳지 하고 정말 잘못했을 때 안 돼를 해야지만 안 돼에 대해서 걔들이 빨리 받아들이는데 야 하지마 안 돼. 아침에 일어나서 뭐 대소변 못 가리거나 짖거나 뭐 하면 안 돼로 계속 했어요. 야 하지마. 아유 너 왜 이렇게 짖어? 말 왜 이렇게 안 듣니? 안 돼만 신나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안 돼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돼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걔에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도 정확한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즉 안 돼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정이거든요. 이 부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법을 배우잖아요. 이 개들도 규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구분을 해주는 그 포인트를 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실 잘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매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 잡는 방법도 저희가 좀 이따 우리 반려견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자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산책 나갔을 때 산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걔들은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아이가 내 품을 떠날 때까지 뭐를 해줘야 돼요? 산책을 해주잖아요. 놀아주잖아요. 산책을 해주는데 산책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이제 훈련소에 와서 교육을 받거나 뭐 할 때 처음 시작하는 것이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 산책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옆에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다? 통제의 영역은 벗어난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딱 나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위치가 어디일까? 위치가 어디일까? 쭉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앞에 뛰어가는 게 그쵸? 옆에 있는 거 또 어디 있어요?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안고 있는 거 유모차 태우는 거 아까 또 어떤 분 얘기하셨죠? 구청장 얘기하셨죠? 업고 다니는 거 그쵸? 예,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걔들은 행동 패턴은 완전히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호자가 걸어가면서 걔가 옆에 있었을 때 어떤 위치 선정과 어떻게 걔들이 행동하는지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옆에 따라다니는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답을 제시하기 전에 옆에 따라다니는 아이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옆에 따라다니는 그림을 다 그려보면 옆에 따라다니는 개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짖는다? 달려들어요? 사람한테? 안 달려들죠. 안 짖죠. 냄새 맡는다? 마킹한다? 안 하죠.
옆에 있는 개들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어떤 개들이 그 행동을 하죠?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를 짚고 싶으면 짚고, 마킹하고 싶으면 마킹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합니다. 근데 또 뒤에 따라오는 개들이 있어. 가자! 그래도 안 와. 그러면 신나게 싸우죠. 이놈의 새끼 또 안 가? 아, 그래, 내가 졌어. 안고 가. 그쵸. 살이라도 많이 찐 게, 그러면 안고 다니려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내가 함께 걸어가면서도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산책에서 기본 틀을 완전히 잡아 놓으시면 실내에 들어가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실내에서도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내가 좋든 싫든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산책을 시켜야 되잖아요. 같이 나가셔야 되죠.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안 나가시는 분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산책을 무조건 다 나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밖에 다 나가거든요.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셔라. 자,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보호자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거 서열의 리더가 돼요. 누가? 걔가. 강아지가 리더가 됩니다. 보호자 옆에 붙으면 교감 소통이거든요. 자동적으로 수능과 복종이에요. 뒤에 오는 것, 소신공포 두려움, 예민한 개들. 그 행동에서 움직임에 따라서도 틀려져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앞에 따라가는 개 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개 치고 집에서 초인종이 울리거나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해요? 짖죠. 벌써 현관문 앞으로 달려나가서 신나게 짖는 행동을 합니다. 그쵸? 근데 보호자 옆에 따라다니는 개들은 어떤지 아세요? 띵동 하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인 쳐다보고 현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개는 사람 들어온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건 교육을 안 시켜도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띵동 해서 저 뒤에서 안 나오는 개들 예민한 거들, 겁쟁이다. 게으른 개, 이제 나중에 나이 먹은 개도 안 나와요. 살쪄서 저기 한 개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개들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개들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다. 이해 가셨죠? 자, 산책 시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올바른 행동을 시켜줘라. 자, 처음 교육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산책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 어린 강아지 시기에 내가 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미 버릇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키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들고 이미 짖는 버릇, 마킹하는 거, 통제하는 거, 이 문제가 된 거죠. 자, 산책이 왜 중요하다?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띵동 들어오셨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산책을 출발합니다. 자, 어디 갈까? 산책 가자. 현관문 앞으로 가요. 현관문 앞으로 가는 순간 오늘부터 여러분들 연습해야 될 거예요. 현관문 앞으로 가요. 목줄을 매죠? 어떻게 맬까? 앉아, 기다려. 나는 네가 앉아서 기다릴 때만 나는 목줄을 맬 거야. 목줄을 착용을 합니다. 그래? 이제 나가자. 목줄 맸죠? 문 열려. 후다닥 나가. 안 가? 다시 들어와. 네가 먼저 나가면 나는 산책 안 갈 거야. 다시 옆에. 내가 나갑니다. 나가면 그때 따라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교육이 됩니다.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그럼 다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아파트면 엘리베이터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 어떻게 해요? 걔들은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경계심이 있거나 달려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사고 많잖아요. 그것은 걔들은 순간적으로 문이 열리고 무엇인가 들어오게 되면 걔도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고 놀라게 되거든요. 아니면 문이 열리는 순간 어떤 본능? 질주 본능이 생겨납니다.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 탑니다. 기다려. 나는 문이 닫힐 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돼. 가만히 있어. 기다렸어요? 습관을 시켰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갈 때까지 너는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다 나갔어. 마지막에 나가는 걸 습관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어디? 경계턱입니다. 걔들은 경계턱에 내딛는 순간 또 뛰쳐나가는 본능들이 있어요. 경계턱에서 다시 한번 기다려. 먼저 나가면 다시 와. 기다려. 자, 왜 기다려를 시켰을까요? 기다려는 뭐다?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포인트가 단지 여러분에게 막 기다려 한다고 해서 계획에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것은 어떻다? 심호흡을 하라는 거거든요. 호흡을 어떻게? 차분하게. 걔들은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 걔들 나가는 순간 좋다. 기분이 굉장히 좋고 업그레이드 됐다.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뭐를 해요? 짓기 시작을 해요. 짓기 시작하면 흥분합니다. 흥분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는 공격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차단을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일찍 바른 산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니드줄 어떻게 잡고 통제를 할 걸까? 자극, 반응, 결과가 있어요. 니드줄을 어떻게 잡을까? 저희도 니드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하냐면 강의를 합니다. 니드줄 잡는 방법. 니드줄 어떻게 잡지? 개목줄은 어떻게 잡을까? 니드줄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죠? 물어볼게요. 자, 우리 집 강아지 니드줄 길이 몇 미터다? 1.2m.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3m. 세 번째, 5m. 그쵸? 보통 있는 게 1.2m, 3m, 5m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럼 니드줄 길이는 과연 얼마가 돼야지만 개가 자유스럽게 활동을 할까라고 이제 제가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걔가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려면 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길어야 되죠. 그럼 길어야 되는데 니드줄 길이가 길다 보면 나는 니드줄 3m, 5m를 통제하기가 쉽다 어렵다? 또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져.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개는 공격성이 강합니다. 사람 보고 개 보고 지죠. 1.2m 내 옆에 있을 때 통제가 쉬울까요? 3m 있을 때 통제가 쉬울까? 5m 있을 때 통제가 쉬울까요? 그렇죠. 1.2m 있을 때 통제가 쉽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니드줄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사리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을 시킬 때 니드줄 잡는 방법을 먼저 가르치거든요. 니드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개를 컨트롤할 수 있다. 보통 이제 교육에서도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이 교육을 시켜서 올바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3m, 5m 니드줄을 마음껏 쓰셔도 되지만 1.2m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3m, 5m가 되면 개를 컨트롤하기가 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 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강아지 교육을 시킬 때 굉장히 그 복종 예절 교육에 있어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개를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컨트롤하는 거. 뭐가 있어요? 글씨 보이시나요? 자극입니다. 자극. 개를 컨트롤할 때는 자극이에요. 자극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얼마를 가해야 되지? 팍 쳐야 되나? 중간 쳐야 되나? 아니면 그냥 들었다 놨다 해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죠. 세게 치면 벌써 개에게 어떤 기분? 학대하는 기분이 들고, 그러면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어떠한 뭐가 없어. 개에게 전달력이라는 것이 없어요. 전달력이라는 것이 없다 보면 오히려 채지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가. 이 자극이 어떻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 어디? 동물이거든요. 개도 어찌 보면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자극이 필요로 합니다. 그 자극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줄까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자극 그러면은 벌써 단어가 자극 그러니까 벌써 내 머릿속에 뭐가 생겨요? 굉장히 싫죠? 굉장히 싫어 안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근데 자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것이 뭐예요? 칭찬을 잊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칭찬이 얼마만큼 적시적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보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야단치라고 하면 말은 신나게 많이 해요. 근데 잘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은 빠지고 오로지 뭐만 안 되라는 단어만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죠. 자, 뒤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오늘 집에 가시면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옆에 쓰시고요. 쭉 쓰세요. 한 5개씩 써보세요. 뭐가 좋은지 한 5개씩 써봐. 써보고 난 다음에 또 한 10개 써보시고 10개 써보고 난 다음에 다시 20개까지 늘려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앉아 시켰을 때 이런 나에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앉아 교육을 시켜야 되는구나. 예. 이렇게 이제 교육의 목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자, 산책할 때는 어떤 산책을 해라? 바른 산책과 스트레스 산책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앞으로 뛰쳐나가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놓치는 순간 이 아이는 벌써 뭐가? 사고 나겠죠. 개 물림 사고가 됐든 교통사고가 났든 개 잡아라 하고 쫓아다니기 바빠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은 맨날 개 놓치세요. 쫓아다니면 많이 빠집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 마리가 있어도 굉장히 편해요, 안 편해요? 굉장히 편하죠. 이 그림도 어떠세요? 굉장히 편안하죠. 네. 그래서 바른 산책을 시켜주는 것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2m 니드줄이 이렇게 긴 줄 몰랐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2.2m 니드줄도 개가 바른 산책을 하면 굉장히 자유스러워지거든요. 목줄 잡아 당기거나 짧게 해서 가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1.2m도 충분한 길이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것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지금도 짧은 줄이지만 예전에 이제 긴 줄을 썼을 때 어떻게 했냐? 결국은 이렇게 줄을 요 정도 길이를 만들 텐데 3m, 2m 줄 가지고서 어떻게 칭칭 감아가지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안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 줄 길게라도 놓치면 다리 막 걸리잖아요. 통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교육시킬 때는 농줄을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요. 농줄을 쓸 때는 반드시 1.2m 니드줄을 가지고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고 난 다음에 니드줄 내가 원하는 줄 길이로 바꿔주셔라. 자, 오늘 여러분의 이제 요즘 개 물림 사고도 많잖아요. 개 물림 사고도 많은데 이것을 개 물림 사고를 떠나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자, 반려견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 개들이 뭐를 해요? 첫 번째 행동입니다. 행동. 주시는 뭐죠? 개를 봤다, 고양이를 봤다, 새를 봤다, 비둘기를 봤다. 개가 주시가 시작이 됐어. 주시가 시작이 됐는데 통제해도 개가 안 움직여, 버텨. 이런 개들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줄을 놓치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줄을 놓치게 되면 그냥 100% 뛰쳐나가서 싸우거나 물거나 달려들거나 그런 행동을 합니다. 주시 시작을 해야 돼요. 주시가 시작이 되는 순간 나는 바로 뭐를 해야 돼요? 통제를 하셔야 돼요. 네. 통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 자, 주시가 시작이 되면 두 번째가 뭘로 가냐면 흥분으로 갑니다. 흥분은 어떻게? 주시가 딱 했어. 왔다 갔다 하죠. 목줄 매달려. 가자 가자 해도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왔다 줄 매달린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개들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막 짖기 시작해요. 흥분을 해요. 막 흥분한 상태에서 잘못 만지면 물릴 수도 있어. 공격의 단계의 순서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해요? 위협을 합니다. 위협은 뭐 이빨이 실룩실룩거리거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앙하거나 으르렁. 마지막에 뭐를 한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보호자를 주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보호자가 밖에 나갔을 때 보호자가 아닌 다른 것을 주시를 하기 시작을 하면 바로 이 예비 동작이 다음 과정에 이렇게 흥분과 위협과 공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어떻게 해줘라? 통제를 해줘라. 자, 단계를 볼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따라서 할게요. 6m 4m 2m. 자, 저 멀리서 이제 다른 개가 나타났어. 어느 특정 거리까지는 개들도 어떻게 해요? 관심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일정 영역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이 돼요? 안전에서 이제 서서히 경계 단계로 넘어와요. 경계 단계로 넘어오는 순간 나중에는 2m 안에 오면 여기가 예를 들어 지금은 제가 2m라 그랬어요. 1.2m 니드줄을 잡았을 때 2m입니다. 왜? 사람의 팔 길이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니드줄 길이가 3m다 그러면 이 정도 오겠죠. 5m다 그러면 이마치 오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 반려견들, 걔들 공격성이 있거나 물려고 하는 반려견들 어떻게? 목줄을 가급적 어떻게 잡아줘라? 짧게 잡아줘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요. 누구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올바르게 걔를 통제를 하면 공격성이 아니라 안전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걔를 올바르게 통제 못하면 물게 돼 있고요. 내가 통제를 하면 안전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패턴 자체가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빨리 캐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통제가 된다면, 그럼 통제가 되면 어떻게 바뀔까? 통제 했어요. 주시하는 것은 통제가 됐어요. 통제가 시작이 됐어. 그럼 우리 아이는 뭐가 되죠? 안정이 취해지죠. 안정. 그럼 안정이 취해지면 아이는 뭐를 해요? 주인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인을 바라보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결국에 가선 뭐다? 복종 예절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주시할 때 바로 뭘로 들어가? 통제를 하시고, 통제를 해서 걔가 차분해지면 안정이 되고 흥분이 가라앉죠. 안정이 되다 보니까 누구? 주인에게 아이 컨택. 이것은 뭐야? 주인은 뭐가? 호주머니에서 뭘 줘야 돼요? 간식을 주시든지 쓰다듬어 주시든지. 그래서 이제 아이 컨택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예절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 이 패턴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안하죠. 멀리 있었을 때 불안해. 그 다음에 점점점 경계심이 생겼어. 근데 보호자가 걔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어요? 통제를 하면 뭐로 바뀌어진다? 안전해진다. 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걔들이 주인 옆에 있을 때 물고자 하거나 달려들고자 하는 것은 보호자가 그 역할을 못해줬기 때문에 걔가 대신 짖어서 쫓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역할이 그마치 중요하다. 그 컨트롤하는 것은 리드를 해놓고 안정을 심어주고 걔에게 보상해주면 누군가 다가와도 그 사람이 다가오는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누가? 보호자가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아까 봤던 그림이고요. 요 그림도 있어요. 이 그림도 굉장히 편안하긴 합니다. 더 좋은 그림은 어떤 그림? 옆에 같이 걸어가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왜 옆에가 더 중요한지 지금부터 마지막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이입니다. 애기. 여러분 아이야. 뭐 저 초등학생으로 볼게요. 초등학생 아이야 내가.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걔가 막 뛰쳐나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 막 끌려가. 그러가 줄을 탁 놓쳐.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우리 아이가 가는데 강아지가 옆에 있어. 가면 가고 서면 딱 섰어. 우리 아이도 딱 섰어. 이 그림하고 어떤 그림이 좋아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 속에서 해답이 있다. 그럼 저희가 강조 안 해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계속 되풀이된 반복된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육은 무슨 교육이다? 반복 교육.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육은 반복 교육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도 계속 반복 되풀이된 이야기 계속 하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반복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아예 같이 할게요. 앉아를 했을 때 어떤 위치가 있으면 좋고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앉아 엎드려 기다려 하우스 요거를 이제 직접 이제 강아지와 함께 해볼게요. 자, 모든 교육의 시선이고요. 아이 컨택, 집중력 시작과 끝이다. 작은 동작, 바른 자세, 정확한 표현 뭐 이렇게도 얘기들 하는데 자, 앉아가 잘 됐을 때 어떻게 편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로 올게. 그냥 이제 먼저 막 돌아다니는 거 볼게. 그냥 그냥 줄 길게 주고. 자, 이 아이는 그래도 교육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저긴데요. 자, 앉아가 있었어. 앞에 볼게요. 앉아. 자, 기다려. 제가 지나갑니다. 기다려. 자, 앉아 있었을 때 우리 아이가 저한테 냄새를 쿡쿡쿡 맡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걔가 무서운 사람은 벌써 저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 근데 우리 아이도
앉아가 잘 됐고 주인과 뭐가 잘 돼요? 눈 마주침이 잘 돼. 그러면 걔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또 가볼게요. 기다려. 자, 보통 이제 예절 교육의 가장 기본 매너는요, 낯선 사람이 다가갔다 하더라도 걔가 움직이거나 달려들면 안 되거든요. 걔가 움직이거나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제일 좋고, 이 아이는 누구를 믿어요? 지금 주인을 확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인 또 다른 사람이 누가 간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또 다른 관심은 없어요. 자, 이번엔 엎드려 갑니다. 엎드려. 자, 엎드려 동작은 앉아 동작보다도 타이밍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 있을 때 네 발로 서 있을 때 자기가 공격성을 보이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세가 있고요. 앉아는 한 단계는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엉덩이를 이렇게 세웠어. 근데 엎드려가 됐어요. 엎드려가 되면 앉아 엎드려 다음 3단계로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엎드려가 잘 되면 엎드려가 잘 되면 뭐다? 걔는 오랜 시간 더욱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엎드려는 장시간 기다리는 교육을 시킬 때 이 엎드려를 철저하게 시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다. 밥을 먹는다. 그럼 걔 줄을 그냥 묶어놓고서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엎드려서 차분하게 내가 다른 일을 볼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럼 장시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걔도 굉장히 편한 자세가 되겠죠. 자, 다시 앉아. 이제 앞에 앉아를 시켜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앉아도요, 보통 우리가 옆에서 앉아를 시켜주면 낯선 사람이 오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뛰쳐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한 차원 높인 교육 방법 중에 이제 앞에 앉아가 되겠습니다. 앞에 앉아는 뒤에서 걸어가게 되면 걔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도 앞에서 주인과 아이 컨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위험률은 줄인다 못 줄인다? 확연하게 더 다운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가만히 앞에 기다리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로 해요. 우리 세 분 잠깐만 나올게요. 세 분 하나 둘 셋 여기 두 분 나올게요. 여기 그대로 좀 공간 좀 맞추시고. 자, 기다려. 자, 사이. 자, 따라. 자,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 자, 그룹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제 공원이나 어디 가게 되면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자, 출발. 자, 많이 접했을 때에도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이 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과 두려움은 줄어든다. 자, 이번은 제자리로 이렇게 한번 운동.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옆에 따라다니는 산책 교육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움직이거나 하더라도 주인하고 같이 이동하는 교육을 시켜주게 되면 걔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앉을게요. 자, 선물은 없습니다. 자, 엎드려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라. 엎드려 기다려 교육은 가장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뭐를 취할 수 있다?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엎드려 교육은 이제 한 마리만 시키는 것보다는 여러 마리 같이 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여러분은 엎드려 교육 앉아 오래 기다리는 교육 어떻게 시켜요? 집에서 어떻게 시키시죠? 청소할 때 안 시켜요? 자, 제일 좋은 건요, 소파나 의자에 올려놓고서 기다려를 시키세요. 그래서 그럼 청소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서 있거든요. 내려오려고 막 그래요. 못 내려오게 시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면 네 다리로 서 있다가 자기가 힘들면 그냥 엎드려 있어. 나중에 보면 그럼 너는 엎드려. 너 엎드려 시켜. 집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을 시키면 재밌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안 해요? 목줄과 니드줄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 교육시키면 무조건 밖에 나가면 시킨다? 아니에요. 목줄과 니드줄을 집에서 먼저 하시고요. 집에서부터 교육을 시키세요. 집에서부터 교육을 시켜놓으면 가장 편안하게 시킬 수가 있다. 언제? 밥 먹을 때 기다려. 또 언제? 간식 먹을 때 기다려.
언제? 커피 마실 때? 기다려. 언제? 청소할 때? 기다려. 이런 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해주시고요. 줄과 목줄과 니드줄을 해서 먼저 교육을 시키면 나중엔 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나중엔 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간식만 있으면 다 들어요. 근데 줄은 왜 쓰냐? 아무리 교육이 잘 돼도 줄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요? 잘 하지 않을 때, 결정적일 때 어떻게 불르면 싹 나와. 그렇죠? 결정적일 때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목줄과 니드줄을 써주라. 자, 엎드려는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 주는 의미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다려 불립니다.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 자, 기본에 제일 중요하다. 정확한 명령과 기다려 교육은 연결성의 시작이다. 기다려 교육은 모든 동작에서 다음 동작을 요구하는 교육이거든요. 자, 앉아도 기다려. 또 이동할 때도 기다려. 기다렸다가 옳지 따라. 어떤 명령할 때 뭐든지 기다려가 돼요. 기다려. 기다려는 다음 동작 명령어 내리기 전까지의 과정이 기다려다. 불러. 이리 와. 자, 이리 와입니다. 이리 와는 자, 신뢰성이거든요. 신뢰성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리 와 교육을 시켜. 여기는 무슨 줄? 농줄이 있죠. 농줄이 이리 와 교육할 때 쓰는 줄이거든요, 원래. 3m, 5m 떨어지면 불러드리는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이 줄을 써서 이렇게 불러드리는 교육이 됐고, 여기 와서 간식을 먹게 되고, 여기에서 이리 와 불러도 안 와. 30 넘게 줄었나? 그냥 무진장 따라다녀야 되죠. 네. 자,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어떻게 돼요? 걔는 주인에 대한 뭐가 없다? 신뢰성은 완전히 깨진 거거든요. 신뢰성이 깨졌기 때문에 불러도 오지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36개 주력나. 그러면 개 잡아 쫓아다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리와 교육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냐? 교육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시키시는 거 좋아요. 장난감을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시키세요, 항상. 보통 어떤 게 장난감 좋아하니까 확 던졌어.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해요? 샥 하고 가져와. 샥 달려다 휙 하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 그렇죠? 주인에게 가면 뭐 한다? 뺏긴다. 뺏긴다는 개념이거든요. 놀이의 즐거움을 표현해주는 거거든요. 오면 놔 하고 또 다른 걸 하나 또 던져주고. 막 움직여줘서 또 던져주고. 놓으면 던져주고. 이래서 오면 더 좋은 것이 생긴다는 걸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면 어떻게 맨날 떼서. 근데 이것도 교육하다 보면 정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장난감 놀이도 시켜주라 하면 어떻게? 물고 터는 거. 그러면 신나게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 제끼죠. 그럼 걔도 막 흔들어 하는더라. 예, 이런 개들은 나중에 사람 물어요. 보통 밀당이라 그래서 지그시 당겼다, 느슨하게 해줬다, 이것을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터는 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흥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개들이 맞아. 그래서 이제 이 흥분을 더 키우는 것이 막 흔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흔드는 것은 딱 보여주고 관심 갖게 하고 물면 밀당입니다. 밀당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집에 가면 바지자랑 물으니까 재밌죠? 이렇게 끌고 다니고. 아유, 재밌어, 아유, 재밌어. 그쵸? 예. 일이 되면 나중에 이 아이도 뭐다? 무는 버릇이 생겨난다. 예, 그런 놀이도, 그런 놀이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줄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게 할게요. 자, 불러드리기 1위와는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신뢰성 형성이 되지 않으면 걔는 36개 주랭나. 불러드리기가 정확하게 되면 나중에 긴 줄을 쓰셔도 된다, 안 된다? 긴 줄을 쓰셔도 된다. 이리 와. 이리 와. 옆에입니다, 이번에. 옆에. 자, 옆에. 개가 짖는 이유, 주인의 리더십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방어 능력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를 해야 돼요? 짖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의존도가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터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라는 것을 정확하게 시켜줄 필요가 있다. 자, 옆에 떨어질 때, 옆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것도 포인트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막 앞에 뛰쳐나가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새끼, 이놈 새끼 와. 그쵸? 막 야단치고 걔 보는데도 막 야단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뭐가 떨어져요?
신뢰성이 떨어져요. 주인은 오로지 좋은 것만 심어주셔야 되거든요. 좋은 거. 예를 들어 목줄 채더라도 보지 않을 때 내 눈만 쳐다보면 저는 천사입니다. 아이고 뭐. 이해가셨죠? 줄 채는 것도 기술이에요. 걔가 보는 안 온다고 소리 지르면서 당겨서 막 인위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 개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을 깨지면 눈치를 보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검실검 도망갈 굴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줄을 챌 때는 채고 난 거는 걔는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눈을 보면 아 이거 세상에 없는 개고 오면 뭐가 나와? 간식이 나와. 그냥 무조건 보호자에게 가면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붙이는 교육을 시켜줘라. 옆에 이거 해볼게. 옆에. 옆에. 예. 다시. 자, 지금 이제 움직이면서 옆에라고 교육을 시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옆에가 정확하게 되면 가다가 쓰고 하는 거 해볼게. 움직여 따라. 기다려. 옆에. 옆에. 또 따라. 따라. 기다려. 기다려. 옆에. 옆에. 예. 자, 이렇게 옆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보호자 몸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붙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걔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취해진다. 자, 하우스는 자기 영역을 지키는 동물이거든요. 하우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저기가 있어요. 잠금장치가 있는 개집에 개를 들여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불쌍하다고 그러죠?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잠금장치가 있는 건 하나의 뭐를 배운다? 규칙을 배우는 겁니다. 가둔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개념의 차이인데 이렇게 이제 개 집에도 들어가면 문이 잠겨지면 거기는 자기 보금자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이 닫히는 순간 불안한 것이 아니라 개들에게는 안전하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집에 들어가는 걸 시키지 않던 반려견들 집어넣으니까 나오려고 어떻게 해? 박박박 긋고 막 물어뜯고 하죠.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혹시 뭐 캐리어나 이동용 개집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동하는 아이들 어때요? 개들은 차 탈 때 굉장히 편하게 가죠. 그 다음에 대소변 아무 데나 싸나요? 어렸을 때부터 개집 훈련을 크레이트 훈련을 정확하게 시킨 반려견은 대소변 자동으로 가립니다. 참는 버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데나 대소변 싸지 않아요. 그마치 개집은 중요하다. 개집 꺼내왔으니까 한번 하우스 한번 하자. 자, 가봐. 이리 와. 자, 다시 하우스. 하우스. 불러. 이리 와. 한 번 더 할게. 자, 하우스. 하우스. 이리 와. 이리 와. 마지막 하우스. 하우스. 불러. 이리 와. 자, 제가 지금 동서남북으로 이제 계집을 바꿨죠. 교육을 시킬 때도 한 곳에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걔들이 다 찾아가요. 근데 처음 앞에만 놓고 교육을 시킨 개는 나중에 옆으로 돌려놓으면 못 찾아.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처음 교육시킬 때 이 계집을 계속 돌려주면서 이거 시켜주시면 나중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계집을 잘 찾아간다. 근데 계집은 뭐라 그랬어요? 걔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계집은 가두는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름 부르기는 뭐 항상 이야기를 하죠. 뭐 내가 저기 이렇게 이름을 멋있게 지려고 뭐 바트라슈하고 영어 써가지고 길게 쓰죠. 그러면 걔들 이해하기 쉬워 어려워요. 이름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뭐다? 교감입니다. 교감. 교감이기 때문에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행동 교정이 필요로 할까 말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트를 보고서 이제 배워보는 거예요. 과연 나랑 같이 잘 따라다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잘 따라서 움직일까?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개는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집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만졌을 때 개들이 행동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악수를 하거나 했을 때 동작, 그 다음에 개 혼자 있을 때 혼자 기다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떨어진 상태에서 불러들이게 했을 때 얼마만큼 다가오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체크만 해주셔도 우리 아이가 정말 착한 모범견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보통 여러분들이 왜 이런 교육들을 시켜주시냐면, 뭐 병원 가시면은 진찰을 할 때 앉아 엎드려 기다려가 잘 되거나 통제가 잘 되면 진료도 빨리 끝나죠. 그다음에 미용하거나 뭐를 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산책 나갈 때도 편하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도 굉장히 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감사합니다 하려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것으로 유현정 교수님을 모시고 계신 보호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해 주신 유현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